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역사 유튜브, 역정 유튜브입니다. 네, 오늘은 18번째 시간인데요. 네, 이번에는 제가 특별히 역사 탐방 특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죠. 6.25 전쟁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강의 자료입니다. 사진 출처는 네이버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강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바로 경복궁인데요. 그 중에서도 경복궁 근정전에 대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복궁 긍정전은 조선의 법궁이라고 합니다. 조선의 궁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법궁, 그리고 또 하나는 이궁입니다. 법궁은 그러니까 궁궐의 가장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가장 처음 지어진 궁궐이 바로 법궁이 됩니다. 근데 조선의 5개의 궁궐 중에 이제 이 경복궁이 가장 먼저 지어졌으니까 이제 경복궁이 법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여기 경복궁 같은 데 궁궐 같은 데 가보시면 천장에 뭔가 이렇게 줄 같은 거라기보다는 그런 걸 쳐져 있는 게 보실 거예요. 그거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건데, 새들이 새집을 지어서 그저 살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살생이 일어나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근정전의 모습을 살펴볼 건데요. 근정전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보면 2층 같이 보이지요. 네, 근데 안쪽에서 보면은 이제 안쪽에서 보면 하나의 걸로 합쳐져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풍계석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원래 있었던 건 아니고, 정조대왕이 정조시대 때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도 신하들이 자기 아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어울려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이제 여기 멀리 있는 경복궁 경회로가 보이는데요. 여기 경회로는 왕실의 공식 잔치가 벌어졌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국립민속박물관이 보이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뒤쪽을 보면요, 북악산이 보이게 됩니다. 조선의 이 수도 한양은 산이 4개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동쪽에 인왕산, 서쪽에 낙산인데, 그리고 목멱산, 낙산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많이 산이 낮아가지고 많은 집들이 들어서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남쪽은 남산 타워가 있는 그 남산이고, 그 다음에 북쪽은 바로 이 북악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난간을 월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왕의 가마가 지나가는 길을 답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 높게 솟아있는 이 길을 어도라고 하고, 이 길 3개 다 합치면 이제 삼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안 나오겠지만, 여기 나오네요. 여기 이렇게 쬐끄만 게 보이는 게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천막 같은 거를 쳐주는 건데, 어디까지 되냐면은 당상관 종 3품까지만 이 천막을 쓸 수 있다고 해줬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공부를 잘한 사람들만 이런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점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복궁 사정전이 되겠습니다. 네, 이 경복궁 사정전은 왕이 근정전에서는 공식적인 업무를 본 것이라면, 이쪽에서는 이제 상소를 보거나 이쪽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등 그런 것들을 하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사정전을 보면은 이렇게 기단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왕은 어느 쪽 길로 갈까요? 네, 여기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 쪽이 왕의 길, 이쪽이 신하가 되는데, 방금 전에 경복궁으로 돌아가서, 자, 이제 여기서
여기 이쪽에 가면 이제 사정전인데 이쪽에서 나와가지고 옆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닫혀있잖아요. 그러면은 왕은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사실은 왼쪽 오른쪽 가지 않습니다. 그냥 직진해요. 가면은 그냥 문이 열리면서 그렇게 되고 그런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사정전 안쪽을 보면은 그게 있어요. 그 그림이 응용도라고 하는데 용하고 구름이 같이 그려져 있는데 옛날에 용은 비를 불러온다 그래가지고 구름과 같이, 그 다음에 호랑이는 바람을 불러온다 그래가지고 대나무와 같이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공포의 양식은 이게 다포가 되겠는데요. 공포는 주심포와 다포 두 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주심포는 공포를 여기 기둥이 있는 데만 이렇게 세우게 되는 것이고, 다포는 이제 그냥 이렇게 빽빽하게 공포를 채워넣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런 전통 건물에서 한 칸을 잰다는 것은 여기 이제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여기를 한 칸이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정전은 여기 세로로 3칸, 가로 5칸 있으니까 15칸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복궁 강령전이 되겠습니다. 이 강령전에 원래 그거는 지금 창덕궁에 가 있는데요. 창덕궁에 건물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여기 강령전에 이제 뜯어오게 되는 것인데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다시 건물에 칸수를 세우다가 이제 가로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칸, 그리고 세로 5칸이니까 55칸이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기다란 거지요. 네, 55칸이 엄청나게 거대한 건데, 여기가 바로 왕이 사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위에 보면 이런 데 같은 데는 용마루라는 것이 얹어져 있는데, 여기는 용마루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여기는 왕이 사는 곳이에요. 왕이 사는 곳에 왕을 옛날엔 용으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용이 사는 곳에 또 다른 용이 들어가면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용마루를 없애버렸는데요. 네, 이거 지금 지금 경복궁에 있는 강령전은 복원을 한 것이고, 실제 강령전은 지금 창덕궁에 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창덕궁 대조전이 불타면서 이제 그 앞에 있던 왕의 침실도 같이 불타게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여기 있는 강령전을 해체에다가 그쪽에다 만들게 되는데, 물론 경복궁 교태전도 그 창덕궁 대조전을 대신해서 이게 해체돼가지고 그쪽에 갔다 갑니다. 그래가지고 창덕궁의 건물들은 다 이렇게 작고 그런데 그 건물만 유난히 크다고 합니다. 자, 그 외에도 경복궁은 향원정도 있고 아미산 이런 데도 많지만 제가 많이 갔었기 때문에 이제 창덕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창덕궁의 인정전이 되겠습니다. 근데 조선시대 왕위를 잇는 경우는 3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태종 이방원이 세종대왕에게 이렇게 살아있을 때 왕위를 물려준 양위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산군과 같은 폭군을 몰아내서 새로운 임금을 세우는 반정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왕이 죽어가지고 이게 그냥 왕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반정이나 아니면 양을 봤을 경우에는 여기 이 궁궐의 중심 정전에서 성대하게 이제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왕위를 이었을 경우에는 여기 정전에서 치르지 않고 정전 바로 앞 문에서 치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경복궁 같은 경우는 근정문이 되겠고, 창덕궁 같은 경우는 인정문이 되겠죠. 거기서 그냥 간략하게 예식 정도만 지내면서 그렇게 한 거고, 여기도 역시 기본적인 배경은 경복궁은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경복궁의 크기가 더 크다는 것 뿐이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기단이라는 거는 이게 건물에 받침되는데 기단의 범위 이제 세 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기단을 뭐라고 하면 다층 기단이라고요. 이렇게 하나 되면 단층 기단이 되겠고요. 자, 여기도 이제 풍계석도 있는데 여기도 원래 풍계석이었으면 정조대왕 때 방은정과 같은 이유로 세워졌답니다. 만약에 조선 전 시대에 만약에 정조대왕 이전에 궁궐 사극 같은 데서 이런 풍계석이 보인다 그러면은 저런 거 잘못됐다고 하면서 약간 이렇게 유식한 척을 떨어보는 것도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이거는 드무인데요. 그 불 귀신인 불의 마귀인 화마가 엄청나게 못생겼대요. 근데 여기 불 태우려고 내려오다가 여기 물에서 봐가지고 이렇게 못생긴 놈이 있는 마을은 안 태울 거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그러기 위해서 드문을 놔뒀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궁궐 앞에는 금천교라는 게 있습니다. 경복궁은 금천기 대신 영재교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대부분 금천교라고 불리게 되는데, 네, 지금 여기서 금천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나쁜 감정을 쓸어내리는 이게 기분 전환의 그런 뜻이고, 두 번째는 나쁜 기운을 싹 물로 쓸어가 버린다는 정화수의 의미, 그리고 세 번째는 궁궐이 불이 났을 때 물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금천교에 강에서 이제 물 떠다가 불을 끄려는 방화수의 용도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금천교에는 신비로운 동물이 서수가 있는데요. 그 동물들이 나쁜 마음을 잡아먹어 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창덕궁 후원을 한번 가볼 건데요. 네, 여기 창덕궁 후원인데 여기를 규장각이라고 합니다. 여기 1층인 규장각이고 2층인 주합루예요. 근데 그 경회루도 누각이라고 부르는데, 그 경회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위층에 그 위쪽에 그 바닥이 있고 밑에는 그냥 기둥들만 있는데 그 밑에 기둥들 각이라고 부르고 위에 있는 그런 것들 누라고 불러서 누각이라고 통칭을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 창덕궁을 가보면은 규장각이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 바로 이 후원의 규장각, 두 번째는 궁궐 깊숙이 있는 규장각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궁궐 깊숙이 있는 규장각은 원래는 군대 시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규장각을 그쪽으로 옮기면서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덕궁의 문들 보면 대부분 이렇게 많이 낮은 편인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제 그 그러니까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가 겸손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억지로 허리를 숙이게 다니게 만들려고 이게 문을 낮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후원에 보면 팔각정도 있고 왕이 직접 농사를 지었던 그런 장소들이 있는데, 창덕궁과 경복궁의 차이가 뭐냐면 경복궁은 주위에 있는 자연을 다 깎아서 만들었어요. 근데 반대로 창덕궁은 자연에서 산에서 군데군데 남아있는 공간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만들게 됐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창덕궁은 그런 우수성을 인정받아 1997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서대문 연구소인데요. 이거는 내부에서 봤을 때 모습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일제시대 때에는 우리의 독립투사들을 무참히 고문하고, 독재정권 시대에는 민주화 열사들을 고문한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이제 밀랍 인형이 되어 있고요. 여기 안에서 보시면 이제 여기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간수들이 안에서 뭘 하고 있나 보는 건데, 바깥에서 보면 여기 다 보여요. 바깥에서 보면 점점 좁아져 안이 다 보이는데, 안에서 바깥을 보려고 하면은 이제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 그런 거고, 여기 이제 이런
그런 거 같이 생긴 거는 위급한 상황이 내면 이게 나무가 딱 떨어져요. 그럼 간수가 와가지고 어떻게 일을 처리해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서대문 연구소도 지금 많이 현재 복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여옥사 창고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형장을 수리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사형장 구경을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것들을 깨우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전쟁기념관도 갔었는데, 전쟁기념관 일단 패스하고 마지막으로 용인 한국민속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긴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기대를 많이 했던 곳인데요. 여기는 이제 민속촌에 정문이 되어 있고, 여기는 양반의 집이 되겠습니다. 민속촌 입구에 들어서면 일단은 장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내산문이라는 문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이제 조선시대를 우리가 타임슬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사또도 만날 수 있고, 거지, 장사꾼, 주모들도 만날 수 있고, 조선시대의 캐릭터들 만날 수 있고, 그다음 조선시대의 물건들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가 바로 한국민속촌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한번 가볼까 합니다. 왜냐면 이번엔 시간이 없어가지고 대충 둘러보다가 말았는데, 의외로 볼거리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내부에 놀이공원도 있으니까 어린아이들하고 오기에도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의 강의 이제 모두 끝났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번 저희 학교의 그 역사 탐방의 주제는, 컨셉은 우리의 뿌리를 찾아서입니다. 근데 우리의 뿌리를 찾으려면 고조선부터 해야 되는데, 고조선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너무 부실하고, 그 다음에 삼국시대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으니까 그러고, 그 다음에 고려는 아무래도 좀 불교 중심 쪽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조선시대의 컨셉을 잡은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강의는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 6.25 전쟁 보도록 합시다. 네, 다들 저희 강의를 봐주신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봐요.